30일 날 시작돼요. 그날 밤 0시부로 대통령 직무정지시킵니다. 5월 31일 날 0시부로 대통령 직무정지되고 6월 1일, 6월 2일부로 가장 자유민주주의에 수호하려는 그런 세력이 교회인데 교회 파기법이 통과돼요. 교회 파기법이 지금 계류되어 있고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주민자치법 개정안이 다 계류되어 있어요. 그 통과시키잖아요. 두 개 법을 통과시켜요. 6월 1일 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대통령은 탄핵 초추당했잖아요. 그래서 직무정지 중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느냐?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 권한 대행이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거예요. 자,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주 안에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얼마나 가능하죠? 그러면은 법률로 확정이 됩니다. 교회를 묶어버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을 묶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는 거예요. 민노총이 들어가 있는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세력들이 장악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로 그러면 이제 6월 말까지 사전 작업이 끝나겠죠. 그러면 7월 달에 예를 들어 고려 연방제로 갔어요. 고려 연방제로 국회에서 통과시켰어요. 가능하죠. 220석이니까. 그러면 뭐 국민이 그거 용납하겠나? 국민이 무슨 용납을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용납 안 하지만 투표 모를 통해서 투표 조작을 통해서 통과시켜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산 조작. 굉장히 위협스러워요. 자, 반대로 우리가 막아내면 우리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오셨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열기가 대단해요. 제가 이제 전국을 이제 다녀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막아내면은 우리 막아낸다는 건 어느 당 편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당 편들려온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선거를 확립하는 공직선거법 10조 1항에 따른 시민단체, 여러분 시민단체의 그 이론으로 권한을 가지고 해.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10조 1항에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막으려고 그러면 선관이나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저지합니다. 좀 더 제대로 좀 하려고 그러면 저지하죠. 법을 대야 돼요. 법이 모두 15가지가 필요한데 지금 그 교육은 여기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시민단체에 소속된 사람은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방해하면은 선관이든 경찰이든 업무방해죄에 해당됩니다. 3년,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에게, 경찰에게 정당 한번 따라줘야죠. 우리가 부당한 거 하는 사람에게 업무방해하게 되면은 이 법에 걸리는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찔끔합니다. 그러고도 막 자꾸 부당하게 하면은 지금부터 촬영하겠습니다. 사진 찍고 영상하고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제가 100번을 한번 부추봤는데 100번 다 이겼어요. 100번 다. 공무원 이걸 아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 누구냐? 법을 지키는 사람. 공무원도 법을 지키면 두려울 게 없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 활동한 여러분들에게 경찰이나 공무원은 마치 우리 편처럼, 우리 편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편처럼 협조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 거를 잘 알고 제시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나라도 살리고, 그죠? 다음 미래에 우리의 그 자녀 세대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자, 지금 아까 그 얘기 좀 벗어났는데 어쨌든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정하게 투표 관리해주면 이게 애국의 최고치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교육을 일단은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받으셔야 돼요. 우리 서현성 위원장님이 이쪽 번역 책임자신데 이런 비용을 들여서 다 운영하잖아요. 자기 돈 들여서 또 후원자들하고 해서
교육을 일단 잘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저희가 특전사가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인원이 많지 않아요. 특전사는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모든 선거부를 다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거부는 경찰이나 선관위가 부당하게 이렇게 그 참관인들을 제어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있어요.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4월 4일까지. 사전 투표가 여러분은 사전 4월 5일부터 시작하죠. 저희 특전사는 4월 4일까지 1차 작업이 끝나요. 못하게 하는 거. 네, 그리고 우리 요원들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정말 나라의 위기를 깨닫고 특전사 하겠다 그러면은 연락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그래서 이 선거구에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 임무에 충실하면서 나는 시간을 좀 내릴 수 있다. 그러면 한 달에, 아니 일주일에 남은 한 달 동안에 저녁 시간에만 한 3시간 내면 돼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시간 내시면은 큰 힘이 될 거예요. 여기서 그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특전사가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 훈련을. 그거는 일단은 이제 여러분이 특히 제가 이제 위기상황 먼저 말씀드렸어요. 위기상황이고 여러분 나라를 살려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이제 이번에 이 위기만 극복하면은 G2 국가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국과 함께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박수 한번 쳐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한 거예요. 의미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교육을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고생을 부방대가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실제 이제 가보면 오늘 처음 하시는 분도 있죠. 처음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잖아요. 내리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을 다 받았어. 교육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현장에서 사전 투표할 때부터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일단 막을까요? 선관위 직원이 제지를 해요. 뭐 조그만 건 괜찮은데 좀 더 깊이 있게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저지를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지역마다 틀려요. 그러면 그거를 이거는 룰에 있고 이게 맞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 검토해봐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은 선관위 직원이 다는 아니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경찰 부릅니다. 아니 경찰을 부르세요. 그러면 이게 내 말이 맞는데 이분이 말이 맞아도 경찰이 오면은 누구 말 들어요? 우리 말 들어요? 선관위 말 들어요? 100% 선관위 말 들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또 계속 주장하면은 쫓겨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함부로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 일반 우리 멤버들은 교육을 받고 4월 5일부터 현장에서 잘못된 것과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이거는 99% 지게 돼 있어요. 공권력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놓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겨놓는 작업은 특전사는 하지만 특전사의 원리는 3가지입니다. 그거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첫째, 법에 입각해서 제시하라. 법을 그냥 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요 그거 안 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 선관위 직원이 우리 말 들어요. 선관위 직원 말 들으세요. 당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걱정 못하죠. 법에 어긋나면 뭐가 오니까 처벌 규정을 알아야 돼요. 처벌 규정 몇 가지. 자,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4월 5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시간이 있어요. 열심히 교육받고 그거만 알면 돼요. 내가 오늘 나중에 그거 좀 갖다 자료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첫째, 법에 입각해요. 자, 법에 입각. 두 번째는 뭐냐? 법 몇 가지만 알면 돼요. 두 번째는 상식에 입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동문하고 부딪힐 사람은, 이의 제기할 사람은 법을 떠나서라도 누가 봐도 이 사람 말이 맞아. 이런 상식적인 기반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첫째는 법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법을 앞세워야 되고 법에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상식을 앞세워요. 세 번째는 뭐냐? 지혜를 앞세워야 돼요. 법과 상식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지혜롭게 하고 일반적인 얘기는 함부로 막 잘못된 게 있다고 해서 뛰어들지 마세요. 조급하게 진중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전투표하면 10가지의 잘못된 게 나와. 그러면 가장 심각한 게 있잖아요. 결정적인 거. 그거는 아직 시작도 되기 전에 미세한 거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쫓겨나면은 부정선거를 막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선관위 직원하고 싸웠다. 나는 이렇게 싸웠다. 경찰하고 이렇게 싸웠다. 의미 없어요. 막지 못했잖아. 그죠? 이건 총성 없는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는데 내가 졌는데 싸웠다 하는 건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아는 겁니다. 나라가 위기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고 법에 입각해서 대응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파악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걸 좀 잘 아시는 분이 주도하시고 거기에 따라가 주는 게 좋아요. 네, 그게 좋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상식에 입각했어요. 상식.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맞게끔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막 욕하고 큰소리 치면요 무조건 경찰이 불러서 쫓아내요. 그러면 내가 옳은데도 여러분이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 작년 재작년 지방선거 국민체육관 의왕시 국민체육관에 있었지만은 이겨놓고 싸우면 어떻게 되냐? 제가 국민체육관에 창관인 자격을 못 얻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부방대 명찰만 가지고 큰 소리로 사무장님 나오세요! 부르셨던 거예요. 경찰이 20-30명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누구 편처럼? 제 편처럼. 저지랄. 사무장이 저 판사 옆에 성남위원장이 판사잖아요. 판사 앞에서 뛰어나와서 아 왜 그러십니까 위원장? 지금 투표기 한동안 잘 했는데 마지막 개표할 때 이게 뭡니까? 왜 우리 부방대원들 촬영하는 걸 못하게 하셔? 저 3층에 포스터 하나 붙였더만.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고요. 마음껏 하세요. 하시는데 한 그 카메라 촬영 이렇게 하잖아요.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촬영하지 말라라는. 그 촬영을 이렇게 자기만 계속 찍으면은 기분이 안 좋다고 민원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 그건 당연히 우리가 국장님 말대로 해드릴게. 자, 이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거고 지금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게 지금 부방사예요. 우리는 정당한 지시는 알아서 더 따라줘요. 그러나 부당한 지시를 말미암아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철저하게 법에 입각해서 합리성을 가지고 지혜로 완벽하게 제압하는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겼어요.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그랬고 대법원 앞에서도 그렇고 대검찰청 앞에서 똑같은 겁니다.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건 경찰을 상대로 선관위는 법에 입각해서 하면 저들이 부당하지 않는 부당한 불법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정당한 건 우리가 따라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전혀 없다. 여러분 법대로 할 거죠? 네. 뭐 불법하시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그러면 우리가 당당하게 압도적으로 가고 그러나 함부로 행동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불리하다 하는 것을 좀 아시고 그렇게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온 이거는 어쨌든 이런 국가의 사정, 나라의 위기를 알든지 못 알든지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대단히 애국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지금 건국 대통령이라는 영화가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많이 보시면서 그 일익을 담당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왕이지만 뭐 의왕만 잘하면 뭐합니까? 전국이 다 잘해도 여기 안양, 과천, 또 군포, 비롯해 수원 뭐 등 다 잘해야 돼요. 전국이. 그러니까 우리 서로 그 이렇게 따뜻한 격려를 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저는 이렇게 많이 부딪히지만은 아주 친합니다.
왜? 제가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 빼고는 대한민국 소망이 있다니까요. 뜨거운 마음으로 경찰하고 압수하고 선관위 직원도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해요.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여러분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여기에 보면은 그 내용은 이제 여기 강사님이 이제 해주실 거예요. 그거 말고. 이 내용은 그게 아니고 이 사전 투표, 그다음 당일 투표에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투표하는 거 투표함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이틀 동안 보관을 하잖아. 네. 보관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요즘 카톡에 보니까 그걸 대여섯 명이 들어앉아가서는 막다 네. 이렇게 그러는 거 봤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방지해야 될지 그 중요한 말씀이네. 예. 이거는 뭐냐면 알겠습니다. 대표 참관인은 예. 그놈들이 그 조작해놓고 그거 참관하는 게 되니까 이건 문제가 많아잖아요. 예, 잠깐 앉으세요. 예. 자, 제가 한 가지 광고 드렸는데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네요. 여러분 이제 투표소 안에서 참관인 하시죠? 참관인이죠? 근데 밖에서 뭐하냐? 그런 걸 위해서 그 각 투표소마다 24시간 투표함을 감시해요. 그 낮에는 3시간, 밤에는 2시간 하는데 의왕은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어요. 자, 참관이 다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뭐 오전 오후하고 둘째 날 오전 오후 뭐 하는 거 아니죠. 몇 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밖에서 24시간 투표함을 감시하는. 그러니까 4월 5일 날 저녁부터 5일 날, 6일 날, 7일 날, 8일 날 24시간 감시돼요, 저희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투표하러 들어가죠. 투표소 밖에서 체크리스트로 몇 명이 들어갔나 수기로 체크합니다. 또 카메라가 찍어요. 얼굴 안 찍고 다리를 향해서 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자기가 나는 투표 기간 동안에 2번 할 수 있겠다. 나는 1번 할 수 있다. 나는 3번 하겠다. 나는 다 하겠다. 이렇게 협력을 해주시면 확실히 더 막아낼 수 있어요. 참관인은 안에서 하고 요거는 정부에서 경비를 드리죠. 밖에서 하는 거는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런 분들은 뭐죠? 자기 돈 쓰면서 하잖아요.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저는 그렇게 계속 기도해요. 하늘의 복을 주라. 들어가시는 분도 복을 주고 돈이 안 돼도 밖에서 단 한 타임이라도 들어가서 저는 의왕에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는 4월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거기까지 저는 계속 합니다. 저는 나이가 58년생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우리 의왕은 단합이 잘 돼가지고 했는데 다른 단체도 이렇게 지원하셔가지고 그런 일을 하시면 많이 하라는 게 형편대로 그러면 이길 수 있겠다. 아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도는 거 있죠. 뭐 투표함 뭐 이렇게 막 선관위 직원들이 와서 막 그거는 거의 다 가짜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거를 가짜처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불확실하고 그래요. 우리의 그 애국 활동을 신뢰성을 떨어지면 정상적인 건데 정상적으로 선관위가 내준 거야. 국회의원에게 내준 게 막 돌아가지고 이렇게 막 뭐 관외 투표 집어넣는 거를 막 그런 대부분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 몇 가지 잡아서 제가 분석해봤는데 그건 정상입니다. 정상. 예, 그렇게까지 되지 않고요. 교묘하게 숨어서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으면 완벽히 못 막아도 정당하게 국민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도록 할 수 있다. 예, 여러분에게 그런 분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